제가 오늘 뭐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소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블로그 가면 잘 나오고요.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뭐 GPT한테 물어보셔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은 굳이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해요. 사실 저는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만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F가 거의 뭐 한 100%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저는 T와 F의 차이가 T는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F는 좋다 싫다로 판가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을 할 때 맞다 틀리다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건을 수임해야겠다라는 최초 판단이 있을 때도 하고 싶다 하기 싫다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냐 지냐의 측면보다는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이 사람이 억울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 너무 사정이 딱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사건 수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또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긴 한데, 드라마에서처럼 수임을 해놓고 중간에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끝까지 해보고, 저도 해보고 져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처럼, 감정노동의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 뭐 콜센터나 서비스직, 간호사처럼 의료 관련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교육 서비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간병인과 같은 뭐 재가 복지에 관련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고객을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이제 되게 이성적인 클라이언트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업 아이템 팔고 그거에 대한 재화를 받고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굉장히 딱딱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 훨씬 더 가깝게 밀착을 해서 다가가고 그 사람의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듣고 해결을 해주려는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종류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감정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강 이제 김포 쪽에 이제 보호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소방관 분들의 취재를 할 때였는데, 기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굉장히 여과 없이 보게 돼요. 시신을 보는 일도 너무너무 잦고요. 그리고 그 시신을 보고 있는 유가족을 취재해야 되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유가족 취재에 대한 보도 준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쌍팔년도처럼 유족들한테 마이크를 막 대놓고 들이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저 때도 없었고 지금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그날도 이제 뭐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유족분들께서 이제 오열을 하시는데, 이런 거 찍고 있으면 저도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취재 현장에서 진짜 막 펑펑 운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울면서도 뭐 일은 해야 되니까 진짜 울면서 말 그대로 일을 한 거고, 노무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노무진이 꺼냈던 말이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는데, 이제 노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뭐 즐겁고 행복한 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푸념을 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무사들이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내지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정말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강의 갈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저는 그러면 친구들이 되게 막 깔깔 웃는데, 사실 저는 진심이에요. 왜냐면 저를 만나러 찾아왔다라는 건, 특히 그런 사회초년생들이 왔다라는 거는 법 위반과 아니면은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99.9%일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0.1%는 아마 그걸 겁니다. 나 노무사 하고 싶은데 혹시 노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 좀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랐는데, 기자 때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일을 해놓고서 노무사가 됐더니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람을 상대하고 부대끼고, 이제 한쪽 편에 들다 보면 이제 다른 쪽 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걸 방어를 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상대편으로부터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라면 이기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이든 동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위법한 수준이 아니라고만 하면은 사실 용인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돈 들여서 노무사를 수임을 해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과정에서 정말 흔히 말하는 HP랑 MP가 동시에 깎여나가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라고 뭐 모든 사건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소율 100%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00%일 수 있는데요, 100%인 이유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질 것 같은 사건은 애초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이 사람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는 사건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노조 쪽에서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건 수임 많이 하실 텐데 그분들 승소율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가 계신 뜻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쪽을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건에서 지게 되면 당연히 책임은 노무사가 뭐 질 수밖에 없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서운하고 저희야 뭐 성공보수 못 받고 끝나는 일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화살이 노무사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원색적인 비난을 들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싫어서 사건을 되게 신중하게 맞는 편이긴 한데 사건을 맞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그냥 시스템이 잘못돼서 아니면 내가 좀 뭔가 진짜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시지 노무사가 일을 대충 해가지고 사건이 어그러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던 이유가 제가 그만큼 적어도 진심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나름의 프라이드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감당해내는 게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니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노무사는 거의 콜센터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재직 중에 어떤 사건을 담당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전화가 와서 뭐 회사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를 실시간으로 저도 이제 일종의 5분 대기조처럼 비상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감정 노동의 수준이 적지 않고, 잘 끝난 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도 막 식사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다른 뭐 사례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막 되게 적극적으로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감사한데, 주변에 보면은 막 노무사 쫓아다니면서 이 노무사 막 실력 형편없다 막 이러면서 나 졌다, 뭐 노무사가 대충해서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뭐 노무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종에, 특히 요즘같이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서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저도 하다 보니까 좀 푸념을 하게 됐는데,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고상한 직업은 아닙니다.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이런 사람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는 노무사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조금 더 장고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이 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를 하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돈 준 만큼 이 사람이 잘 일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나오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 일인데, 이 성과가 나는 쪽에 방해를 하는 이런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예방해야 되는 건 개인이 할 수 없고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무로 남겨둔 되게 당연한 논리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런 건강보호 조치 의무 같은 것들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 등 제3자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를 이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노무사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콜센터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그냥 조금 뭐 쉬게 해주는 거 외에는 솔직히 방식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콜센터 직원으로 뽑은 분을 다른 직무 직렬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심리치료를 붙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어디 전화해 보시면은 통화 안내음으로 막 나오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보건 등 욕설을 하지 말아주세요, 뭐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그 부분은 조금 불가항력이라고 보면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뭐 선후배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직장 문화, 조직 문화라는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사람들로 모인 곳이라고 해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를 개인의 이런 사람 좋음으로서만 소화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개개인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뭐 중간에도 나왔지만 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신고 단계에 가기 전에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전 단계를 맡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시스템들을 일반적인 요식행위 이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체계화 시켜 놓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사람 간의 잘못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조기에 판단을 하고 식별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알람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뭐 중간 프리세터 분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물론 가해를 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런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2차, 3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굳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의무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이상적인 말이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일들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허리를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 이런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홀수화에서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짝수화 이제 들어오면은 굉장히 진지하고 좀 슬프게 만들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드라마의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뭐 뒤에 내용 살짝 보니까 이제 버스 운전기사 졸음 운전 이런 내용이라 제가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노무사의 시선에서 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인 노무사 그리고 노무사 노무진 드라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